네, 안녕하세요. 임준수입니다. 자, 시험 합격을 위한 가이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강 쉬운 강의 임준수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지금 최근 3년간에 걸친 시험 변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수험 준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사 공부를 조금 해보셨던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요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수험 기간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시킬 수가 있더라. 특히 한국사 그리고 암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쉬워졌다라는 거는 공부할 분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나올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버려도 될 것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쉬워졌다라는 것을 어떤 학생들은 좋아하고 어떤 학생들은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심화된 학습을 많이 해둔 분들은 변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자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여기에 시간을 투자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쉬워졌다는 것은 뭔 말이냐? 자, 시험은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나올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겠죠. 잘 안 외워지는 것들 기가 막히게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 싶은 것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게 배제된 쉬워졌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면 나올 것들이 줄어들었느냐? 나올 건 여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해야 되지만 지엽적인 것들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지까지의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2021년까지 기출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안 나올 주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업 중에서 잘 커팅을 했느냐 이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만 출제된다. 문화사가 변별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문화사에서도 교과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들은 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게 이제 2023년 국가직 문제인데요. 신돈이 가를 설치하자고 요청하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게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데, 보세요. 전민변정도감은 충렬왕 때도 있었고, 공민왕 때, 우왕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다 공부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1년 시험 준비 때까지는 했단 말이죠. 그러나 2022년 그리고 2023년 올해까지 총 3개년간 확인된 문제 난이도에서는 이런 것들은 버리고 핵심이 되는 교과서 이론, 전민변정도감 하면 그냥 공민왕 이런 공식에 따라서 학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뺄 것들을 빼고 주요한 내용들만 담고 있는가, 그것이 한국사 수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제 시기 및 주제 분포는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사 통일정책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주제들이 나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타이틀도 뭐라고 잡아놨습니까? 완강이 쉬운 강의를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별력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느냐? 세부 순서 나열 있죠. 세부 순서 나열, 시기 파악, 가나다라 순서 나열.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세 번째 있었던 사건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을 좀 어렵게 한다. 그리고 심화사료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핵심 사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최단기간의 시간을 한 바퀴를 돌리고, 그런데 그 단기간도 터무니없는 단기간은 오히려 이해를 좀 흐트려요. 뭔 말이냐? 그냥 키워드만 던져주고 암기하라는 식의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60시간 정도는 기본 강의에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반복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한 바퀴를 돌 때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줄여서 그래서 64강, 32강, 16강 이렇게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근로 사료가 제시되는데 일부 유물 사료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따로 이걸 위해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시청각 자료라든지 아니면 유물 사진을 보면
줄글로 된 내용이 더 잘 이해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역사는 반복된다. 뭔 말이냐? 기출문제는 반복된다. 뭐가 반복되죠? 핵심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 그리고 기출 분석에 따른 교재 그리고 기출 분석에 따른 수업 이것이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2022년도 국가직 15번 문제의 오답 보기가 2003년도 국가직의 정답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한 문제를 풀 때도 기출문제 풀 때 답이 되는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이 되는 게 답이 되게 하는 사료는 뭘까까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좀 귀찮지만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1+3으로 문제를 준비를 합니다. 뭔 말이냐? 이 한 문제를 풀면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하겠죠. 그럼 두 번째 1-1 변형 문제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게 하는 사료를 실어놓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요. 1-2 문제에서는 이게 정답이 되게 하는 사료 1-3에서는 요게 답이 되게 하는 사료까지 같이 살펴보는 기출문제 한 문제를 볼 때 플러스 셋 해서 20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총 80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기출 해설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3은 2021년까지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어요. 2022년 국가직 지방직, 2023년 국가직 지방직, 2024년 지금 국가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1+3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를 당연히 맞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90점 확보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수업 난이도가 지엽적인 것들이 배제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많아봐야 한 문제 틀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한국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추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한국사 학습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기본 이론 학습에 집중하고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론 학습 64, 32, 16강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나는 옛날에 왕년에 좀 한국사 좀 했어. 그래서 나는 바로 16시간에 그냥 할 거야. 그러면 조금 권장하는 학습 스타일은 아닙니다. 정석을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오답 분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1+3 이 문제 분석이 굉장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기출은 좀 선별적으로 봐라. 자, 그리고 첫째도 시기, 둘째도 시기, 시기 파악이 핵심입니다. 시기 파악하면 90%는 문제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 파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패턴화된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4번에 비교 준거 확인하라 이걸 적어놨는데요. 비교 준거라는 건 뭐냐면 오답 지문에 뭐가 나올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출제된 스테디셀러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럼 세종대왕은 비교 준거 즉 세종이 답인 것이 1번이면 2번, 3번, 4번은 뭐로 구성되냐? 태종, 세조, 성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세트이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조선 초기 왕들로 묶이는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을 물어보면요. 율곡 2를 찾아야 되겠죠. 비교 준거로. 그 다음에 원효를 물어보면 의상을 찾아야 되고 의천을 물어보면 진우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정리하실 때는 표로 비교해 가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비교 준거. 그래야 내가 해당 사료를 잘 모르더라도 그 비교 준거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비교 학습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한국사가 쉬워졌다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냐?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 암기에 젬병이에요. 암기에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 이름이 임준수입니다. 임준수.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손자들 10명 이름을 지어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삶과 제 이름이 관계가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단순 암기의 영역이에요. 한국사 학습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단순 암기의 영역이 바로 이름, 그리고 연도, 그리고 지명 이것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객관식스러운 암기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저서들도 객관식스러운 암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이나 배경 지식이나 한자의 뜻을 풀어가거나 아니면 어원을 정리하면서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써도 안 되면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 보세요. 딱 봐도 준수하지 않습니까? 임준수입니다. 라는 식으로라도 말도 안 되게라도 이름을 붙여서 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신 분들, 그러니까 원효의 저서들이 많습니다. 원효의 저서들을 대승기신 론소, 금강산매 경론, 신문화쟁론 이걸 다 외울 거냐고요. 그렇게 외우는 건 객관식스러운 암기가 아닙니다. 자, 객관식스러운 암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개의 책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책의 공통점을 찾는 거죠. 원효는 육두품으로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육두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건 이해의 영역. 그럼 원효의 책은 뭐냐? 새로운 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논하는 글, 즉 해설서를 썼다. 이것까지는 이해의 영역이죠. 똑똑해서 논하는 글, 해설서를 썼다. 그러면 우리는 뭘 외우면 되느냐? 론을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권의 책이 객관식에서는 맞출 수 있게 된다. 뭐예요? 대승기신 론소, 금강산매경 론, 신문화쟁 론을 외우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 준거가 되는 의상은 화엄이기 때문에 화엄 1승 법계도 풀네임 필요 없습니다. 화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식스러운 암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이 여러분들 암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하나 알아가셨죠? 론이 원효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학습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본 이론학습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한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뭐를 버리고 뭐를 취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이하지 않고 이론학습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자, 요거는 나와 있긴 하지만 버립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혹은 이건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복습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찝찝해하세요. 찝찝해하세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한 바퀴 돌려보면 찝찝함이 사라집니다. 이 주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구나. 자, 그래서 오답 보기가 정답이 될 수 있는 사료까지 학습하는 이 1+3스러운 학습이 필요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2번이 정답이에요. 요 사료에는 2번이 답이라고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뭐까지 살펴봐야 된다? 1번이 답이 되게 하는 다른 사료죠. 1번이 답이 되게 하는 포고문으로 바꿔서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번 회차의 오답 지문이 다음 회차의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험. 그러면 1-2 변형은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답이 되는 새로운 사료. 근데 요건 새로운 사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반발로 해놨었죠. 요거 응용입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료로 답이 되게 만들어놨었던 기출 변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기출이다. 그래서 요 기출 해설까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까지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좋은 강의를 고르시는 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최근 3년간의 문제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요게 반영된 교재와 강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으면 이건 키워드 나열식의 강의고 암기 강요식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줘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우리 뇌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강하기가 쉬워야 돼요. 완강이 어려운 강의 있습니다. 장황하고 굉장히 길고 그냥 단순 암기식의 강의. 그리고 반복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긴 텀입니다. 단기간에 3개월의 합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석 코스는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성의 개념은 아니에요. 개연성도 좀 떨어집니다. 그건 우연성에 기댄 가능성이 많아요. 3개월에 합격했어요. 그냥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이건 우연성이죠. 내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3개월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반복학습은 있어줘야 된다. 이론학습 경우에 한 3번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2개월에 했으면 또 2개월에 했으면 그 다음은 1개월에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학습. 그 다음에 이론학습과 함께 점검. 뭔 말이냐?
이론 학습할 때도 문제풀이는 있어야 되고요. 문제풀이 할 때도 이론 학습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론 학습할 때는 7대3 정도 비율 혹은 8대2 비율로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는 거의 5대5 수준의 이론 학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풀어본 문제를 또 풀어보면 다 맞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에서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핵심 기출을 같이 섞습니다. 조금씩 바뀌어서. 그래도 틀려요. 자, 그리고 장기 기억에 도움될 수 있는 연상 기억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화하면 똑똑하다, 논하다, 론 이런 식의 객관식스러운 암기에 도움을 줘서 내가 지문을 살펴봤을 때 그 문제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수험생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수업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요 수업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안정감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정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핵심은 완강과 반복입니다. 딴 거 없어요. 너무 강의가 엄청나게 많은 강의가 있는데요. 기본만 확실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론 문제풀이 이것을 반복한다. 시간은 단축한다. 이것이 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완강과 반복이고요.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전체적인 총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험 생활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사가 제일 재밌어요? 한국사 재밌어요? 그리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험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어 하는 거는 좋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 수험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평균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전공 과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대신에 최소한의 학습 시간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스텝 1 보시면은 시대사와 주제사로 기본 이론 학습이 두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순서로 쫙 가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주제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눠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요걸 들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기출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최근 3개년의 문제가 1+3 스타일로 꼼꼼하게 분석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물론 2014년부터 2021년까지도 살펴봅니다. 기출 해설 강의에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엽적이거나 너무 심화된 내용을 버리고 보고 2022, 3, 4년은 꼼꼼하게 모조리 살펴본다. 그 다음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하프 이론 강의라든지 요거는 이제 사료 학습 빼고 이론만 빠르게 정리를 하는 32강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는 요거는 진짜 키워드만 던져주는 마지막에 확인만 하는 설명하는 거 듣고 오케이 이거 알아 요거 까먹었다 요거 수업 끝나고 복습해야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는 자,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5대5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가 5라면 이론 학습도 5가 들어가야 된다. 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론 학습과 문제 풀이는 시대사, 주제사, 그리고 하프 이론 강의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하프 모의고사는 오전에 계속 되겠고, 그 다음 기출 변형, 동형 모의고사 이런 스타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시생 이론학습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 컬인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 이론 수강했었던 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동형 모의고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3개월 과정으로 2번이 이루어지니까 거의 반년을 모의고사 강의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수험생분들 시간 관리가 관건이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업 들으시면은 같이 플랜을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내가 요 시간에 이거 하겠다 기본적인 고정 시간들을 정해놓고 나머지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복습의 핵심은 뭐냐, 수업 전에 조금 보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한 번 학습했으면 한 번 플러스 2번 정도는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당일 학습, 당일 복습도 좋지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시간 텀을 둔 상태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점검하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플래너입니다.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같이 학생들하고 마주해서 이걸 한번 시간을 점검해보는 이유는 시간 관리가 수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었던 것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강의가 다른 과목, 전공 과목 말고 한국사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 관리 효율성. 그래서 완강이 쉬운 강의 잘 선택하시고요. 다른 그 설명회에도 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